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알아요.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알아요.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알아요.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세요. 유노스톡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중국의 뒤늦은 외출이라고 저 그리고 최진영 연구원, 정다운 연구원, 우리 오지우 연구원, 전배승 위원까지 이렇게 총 5명이 작업한 엄청난 페이지 수의 레포트. 사실 100페이지여가지고 편집할 때 또 오랜만에 100페이지 자료 쓰나 했는데 안타깝게도 2페이지 줄어들어서 98페이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지우 연구원 저희 유노스톡 처음 런칭하고 모셨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토크를. 저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어떻게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오늘 우리나라 연구원이 너무 멋있어서 계속 말문이 막히는데요.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지승 연구원? 네, 너무 오늘 딱 옷이 너무 예뻐요. 들어오시는데, 오늘 옷이 어디 거죠? 이게 듀엘이라고 듀엘? 협찬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네. 상표 이렇게 하시. 대연에서 예전에 예전에 음. 거의 한 13년, 14년 뭐 이럴 때쯤에 그 중국 모멘텀이랑 같이 엮여가지고 중국 사람들 많이 사간다고 했던 브랜드 중에 그래요? 듀엘이라 있었는데 음. 그 듀엘을 운영하는 회사가 대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주가가 되게 좋았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창 옛날에 사놨던 옷이 새로 산 게 되게 아니에요? 오래된 거예요. 네. 오, 그래서 새로 정유미 배우랑 그다음에 소녀시대 서연이 입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료가 너무 두꺼워서 두 번에 나눠서 하고 네. 되는데 우리나라 연구원 다음 주 어디 놀러 가나 보더라고. 아닙니다. 한다고. 너무 일정이 많고 힘들어갖고 하루 좀 쉬려고. 네. 그래 알았어요. 휴가를 그래서 냈어요. 다음 주에 이제 하는데 오늘 내용이 오늘 저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오기 전에 저도 오늘 이거 우리 점심시간 빼서 하는 겁니다. 네. 왜냐면 밥 먹다가 튀어나왔어요. 전 밥도 안 먹었어요.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거의 이 영상 찍으면서부터 거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새 콜라비 만드신다는 소문이. 진짜 우리 와이프가 이거 쇼 그거 보더니 뭐 돼지 같다고 맨날 그랬죠. 네, 여하튼 오늘 게 어쩌면 핵심인 것 같아서 네. 화장품도 있지만 그러니까 중국 얘기들 해서 저야 이제 그 리테일 입장에서 자료를 쭉 봤어요. 네. 그러니까 리테일 입장에서 보면 종목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국내 주식은 한 종목 있더라고요 여기 그죠. 자료에. FNF. 네. 근데 FNF는 내가 좀 생각이 나는 게 다들 좋다고 하고 그러는데 주가는 정말 더럽게 안 되는 그러니까 신세계처럼 마치. 신세계는 악몽 신세계는 악몽인데 FNF는 정말 숫자가 좋던데 왜 안 가는 건지. 오늘도 오이주 형이 좋다고 말할 텐데 반신반의들 하겠지. 근데 이게 이유가 뭔지 좀 더 들어가줘야 되는 건 뭐냐면 매니저를 만나보면 FNF 다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들 좀 더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러게요. 예. 진짜네요. 훨씬 더 느낌이 더 그래? 신랄하게 팍팍. 신랄까지 무슨 네. 또 오늘 되게 슬픈 방송이기도 해요. 그쵸. 우리 우리나라 연구원이 정말 오랫동안 해왔던 화장품 네. 놓는 날이 누구 놓으면 이제 오지 연구원이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 하시게 되고. 우리나라 연구원은 이제 플랫폼 맡아서 하는 거고. 네. 내용으로 바로 오케이.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윤호 하면은 스톡 외쳐주시는 거여가지고요. 네. 제가 윤호 하면은 네, 바로 손 흔드는 건 아니죠. 되게 해주시면 좋을 정확히 얘기해줘. 시작할 때 흔들다는 게 말라는 거야. 아니, 나는 할라다 말라다 하는데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본인 자유 의지이기 때문에. 아니, 나 당신이 사이라니까. 뭐 저는 사실 하는 거가 좋습니다. 알았어요. 네. 윤호 하면 스톡을. 이거야 뭐야? 윤호? 그러면 돼요. 나는 이렇게 그죠, 한다면 하지 뭐. 그거. 해보겠습니다. 네. 윤호? 너? 스톱. 제목에 이제 오늘부터 모든 날이 지름일 거야, 연진아. 라고 아, 적어놨는데. 그거였군요. 그겁니다. 신경 많이 썼구나. 이런 거 다 아셔야지 이제 바로바로 트렌드. 카지노2 새로 나온 거 봤어요? 카지노요. 네. 나도 드라마 사랑에 의해 봤어요? 아니요. 전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여주인공이 맨날 도망가가지고. 아니, 나 성질 나가지고 나는 남자라면 당연히 우리 그 누구죠? 그 은경이를 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김세록 씨. 네. 그렇죠. 왜 도망? 아, 여자가 이상해. 뭐 다가서면 멀리하고 둘이 결론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상하죠. 사람들 추노라고. 심지어 결론이 궁금해서 소설까지 샀다는 거예요, 제가. 아 원작이 있는 건가요? 원작이 있어가지고 원작 비슷하게 끝났는데. 하여튼 하여간 연진한테는 저는 이제 그치. 오늘날부터 모든 날이 지름일 거야라고 좀 있으면 얘기를 시작하죠. 이거. 네, 하고 있는 내용이죠. 일단은 이 차트를 보시면은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중국 소매 판매 성장률이랑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 이벤트를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2019년도 12월 달에 처음 발병한 이후에 몇 개월 지나서 중국 소매 판매액이 2020년 3월 달에 처음으로 30년 만에 역신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4월부터 뭐 걸릴 사람 다 걸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서 이때 당시에 에르메스 매장이 뭐 리오프닝을 했고요. 그 리뉴얼을 해가지고 했는데 막 미어 터지고 막 이런다.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 나왔었고, 그다음에 2020년 9월 달에는 중국이 우리 이제 코로나19 끝났어라고 선언했고, 그 다음 몇 개월 뒤에 이제 관군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죠. 거래액을.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요 시기 때 다들 이제 코로나 확산되면서 고생하고 있었던 시기에 이제 중국은 우린 다 끝났어 약간 이러면서 좀 성급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미크론이 2021년도 12월 달에 우세종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제 지난해 3월부터 해가지고 확산이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창 제로 코로나로 도시랑 이런 것들 막았다가 이걸 풀다 보니까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한번 꺾였던 시기가 이때였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간 소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봤을 때 지금 베이스가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올해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올 공산이 크다 이렇게. 그러네요. 베이스가 내용입니다. 낮으니까. 네. 그래서 품목별로 봤을 때 저희가 보는 회복 속도는 아무래도 화장품이나 의류처럼 좀 소비를 보류할 수 있었던 품목들이 더 빠르게 올라올 거라 보고 있고요. 여기 그림 67번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생존의 작년 소비인데 먹고 사는데 필요한 소비는 꾸준히 증가를 했던 모습이었거든요. 음료수, 뭐 술도 그렇고 그다음 의약품 같은 경우 12월 달에 갑자기 확 늘어났던 게 다들 코로나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랬던 부분이고, 근데 보류가 가능했던 소비들을 보시면은 뭐 의류나 화장품이나 전자제품 같은 것들은 크게 꺾이는 모습이 나왔다 보니까 특히 3월은 상해 봉쇄 때문에 더 많이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로 코로나 폐기하고 갑자기 감염자 늘어나면서 이때도 확 늘어났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품목들이 더 회복의 폭이 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자료 만들 때 네. NSK 모여서 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중국에 대해서는 최재현 연구원이 뭔가 자기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을 거고. 그쵸. 저 데이터가 이제 나는 이제 관심이 뭐냐면 아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낮았잖아, 그러니까 작년이. 올해 2분기, 3분기에 확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저기서 제일 안 좋았던 의류네. 그쵸, 의료지 안 좋았죠. 생각보다 화장품은 견고한 거 아닌가? 생각보다 아니구나. 저 많이 내려간 네, 거. 요때만 그랬었고. 똑같네. 네, 근데 전자제품들, 폭이 이제 의류가 조금 더 커 보인다는. 의류가 제일 심했길래 보는 거예요. 제가. 제일 파란 거 진한 거죠. 네, 파란색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품목들 위주로 더 빨리 올라올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장품을 봤을 때 그러면 어떤 뭐 품목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좋을지에 대해서 시장을 조금 들여다본 게 이제 42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제가 변화로 알록달록이라고 굳이 넣어봤는데 또 뭐에서 유명한 거야? 너는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이라고. 연기까지. 수작으로 가만히 있어. 모르잖아. 글로리가 재밌었어요? 저도 요약으로 봤는데. 아니, 난 다 봤는데. 정말요? 전 드라마는 다 보죠, 이제. 요새는 요약으로 보는 게 조금 요약은 효율적이어가지고 뭔가 놓쳐, 그런 그 분위기. 중요한 부분들을.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글로리에서는 그 친구가 참 이쁘던데요, 저기. 어떤 친구죠? 혜정이요? 아니, 날 스타일, 그게 아니라 그 못된 애 있잖아요. 사라? 연진이? 연진, 하여튼, 그 나쁜 여자. 네? 송혜교 말고 누구지? 다 나쁘긴 한데. 그 결혼. 걔가 연진. 임지연. 네. 임지연. 임지연. 내가 임지연 우리 아들이랑 계속 저 친구 이쁘다 했더니
막 이렇게 쳐다. 예전에 송승헌 배우랑 같이 영화 찍었던데도 되게 예쁘게 그거 나왔어요. 말하지 마시고요. 지금 갔다고 하기 좀 그랬어요. 네네네. 아무튼 네. 알록달라 이것도 그러면 글로리였구나. 네네.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는 건데, 왜냐면, 이제 저희가 사드 발발했던 이제 2016년, 2017년부터 해가지고, 2019년에 코로나 발발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한 6, 7년 동안 중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막혀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우리가 못 들어가는 그죠.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동안에 중국 시장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올해 이제 소비가 올라오는 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착시일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메가 트렌드를 봐야 되고 이 트렌드에 부합하는 업체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분들이 쓰시는 화장품 금액을 보시면은 이제 그림 71번에 나와 있듯이 아직도 그 많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선진국 대비해서는 20%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화장을 안 해요, 중국 사람들? 네, 3, 4도시, 4선도시 이렇게 그 뒷단에 있는 도시들에서는 아직도 예, 많이 안 쓰시다 보니까 여전히 성장 여력은 굉장히 충분하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다들 사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화장품 시장이 이제 많이 성숙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다들 똑같이 중국을 다음 이제 자기들이 먹어야 될 이렇게 곳으로 하면 보고 이해하는 있습니다. 거죠. 여기는 네. 쓸 사람들 다 쓰니까 성장 네. 안 할 것 같고 네. 중국은 많이 안 쓰니까 성장 커진다. 그쵸. 네. 근데 그 시장에서 누가 지위를 갖고 있냐? 네, 그것만 그쵸. 알면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이제 동남아나 아세안 쪽도 많이 커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주목을 하시는데 이쪽에 아직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전체 업체들의 실적을 막 뒤집을 만한 규모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요. 여전히 중국이 다들 노리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바뀐 그 트렌드는 일단 첫 번째가 온라인이 너무 대세가 돼서 지금 뭐 프로야 같은 업체는 거의 88%의 매출을 온라인으로 막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브랜드들의 품질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저희도 일요일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 출장 가가지고 중국 화장품을 발라보면은 바를 수가 없었어요. 발리지가 않아서. 네, 막 겉도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졌고 중국 좀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화장품 쓸 수도 저는 집가서 한번 써보려고요. 네. 트러블이 있을 것 같았어. 손에 이렇게 말라보려고. 네,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거차 소비라고 요새 많이 얘기들 하는데 이제 중국의 애국 소비라고 이거 진짜 하는 심각하죠. 것들. 네, 그 Z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중국은 너무 경제 성장을 잘하고 있는 국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해서 약간은 뭐 반감이 있거나 뭐 품질이 안 좋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분 선입견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 조금 반짝 나타날 단기 실적 상승 효과를 제외해도 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또 전략을 바꾼 업체들이 경쟁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징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온라인 비중 50%는 기본이라고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엘리생건이 보통 한 30% 중후반 정도 온라인 비중을 중국에서 가져가다가 뭐 광문제 이런 것들을 하면은 한 50% 넘어가는 수준으로 올라오는데 근데 중국 브랜드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88%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몇 프로예요? 기록을 했고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한 20, 30% 정도. 우리나라는 저 정도 안 되는데 왜 중국 왜 저런 거예요? 더 올라왔고 아무래도 틱톡이나 쿠아이쇼처럼 그런 숏폼 기반으로 해서 판매하고 우리보다 라이브 커머스가 훨씬 더 침투율이 높다라는 것들이 좀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말고 또 최근에 저 상장하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또 확인할 수 있는 이제 회사가 샹메이 그룹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칸스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75%의 온라인 비중을 가지고 있고 이게 2019년 대비 지금 크게 상승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익성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 이 파란색이 이제 상하이자와라고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상장되어 있는 로컬 화장품 회사 중에 뭐 상하이자와, 프로야, 마루비, 또 야센이라고 퍼펙트 다이어리 운영하는 회사가 뉴욕 증시 상장돼 있고 뭐 등등등 있는데 지금 상하이자와는 온라인 비중을 막 좀 늘리다가 잘 못 늘렸어요. 프로야는 반면에 꾸준히 지금 늘려온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률 차이가 상하이자와는 계속 좀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프로야는 이제 높은 수준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이제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매장 정리를 많이 해놓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올해는 비용단에서 세이브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효능 내용인데 중국 소비자들이 화장품 관련해서 지금 최근 트렌드가 효능을 좀 중시를 하는 거거든요. 효능이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이거 발랐을 때 일주일 만에 기미가 싹 사라지는 효과를 원하고 그건 있어요. 의약품이지, 그게 화장품. 거의 그래서 더마 화장품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더마 쪽도 저희 그 동국제약이 마데카 크림 하는 것처럼 그 주가도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지금 히알루론산 그 만드는 세계 3대 원료 업체 있는데 화씨 바이오라고 그 회사가 런칭한 더마 브랜드가 이번 광분제 때 순위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외에 위노나라고 또 잘하고 있는 더마 화장품들도 최근 광고 보시면 다 중국 의사분들이 나와서 저희 이런 레포트에 있는 사진처럼 다 이렇게 팔짱 끼고 나와가지고 의사가 뭐 병원 기반으로 만든 브랜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그것도 합니다. 한번 나중에 이제 오지유 연구원이 이제 화장품 맡게 되면 뭔가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뭐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은 게 네. 뭐 전에는 중국 관광객 와도 이제 화장품 많이 안 사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안 살 거예요. 옛날 어땠었냐면 그 기억나요? 우리 산성 LNS, LS, LNS, 그 리더스 코스메틱, 리더스 코스메틱 이런 마스크팩 하나로 주가가 난리가 나고 그랬었거든. 그때는 그런 시절은 안 올 것 같아. 그렇죠. 예, 예전에는 이제 화장품 시장의 초기였으니까 뭔가 마스크팩 하나 붙이는 것 자체가 관리라고 생각했을 텐데 네. 그들도 이제 수준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다 보니까 중국 애들 와서 안 사갈 것 같은데. 마스크팩은 더더욱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체 화장품이 있는데 우리 거 살까요? 근데 와도 안 살 것 그 같은데. 부분이 딱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예,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랑 비슷한 품질의 해외 브랜드들은 이제 로컬로 대체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은 다들 거차오나 애국 소비가 확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쪽으로 많이 바뀔 거고 특히나 이제 효능이 올라가면은 중국 로컬 브랜드들 품질이 개선되는 거다 보니까 가격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럼 브랜드 이미지도 제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말인즉슨 럭셔리 업체들하고도 맞붙을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R&D에 지금 객단가도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실 텐데 R&D를 엄청나게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제가 이 샹메이그룹 그 홈페이지 가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다 막 시세이도, SK2, P&G, 뭐 가네보, 유니레버 이런 출신들이 나타나고 거의 할아버지 같은 분들 사진 다 박아놓고 이분들이 우리 연구해가지고 다 만들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뭐 듀얼 박테리아, 뭐 포도씨 안티에이징 뭐 이런 것들 다 논문도 올라오고, 안티에이징. 네. 뭐 엄청난. 자체적으로 만든 뭐 기술 및 뭐 원료를 가지고서 지금 최근에 이런 브랜드 이거 가지고서 만든 제품들의 매출의 기여도도 60%까지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증권 신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또 읽어봤거든요. 왜냐면은 얘들이 이제 작년 12월달에 홍콩 증시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무래도 따끈따끈한 정보이다 보니까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게 이 칸스라는 브랜드가 저희가 2014년도 14년도 그때 한창 이제 K뷰티 좋았을 때 최지우 씨가 모델이었고 여기 보시면 이 한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할 때 한자를 갖다가 써놓은 그런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요새 광고인데 뭐 최지우 씨 같은 그런 한류 배우 필요 없고 그냥 제품으로만 딱 광고를 때리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사실 어떻게 보면 에스티로더 갈색병이랑 되게 비슷한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요새 광고를 많이 하고 있다. 뭐라고? 에스티로더 뭐라고? 에스티로더 갈색병이 갈색병은 그게 상징이에요? 네, 대표 제품. 약간 나 모르지. 나 같은 사람들 볼 텐데 설명을 해줘야지. 아, 네, 뭐. 당신 둘이서만 알면 뭐해. 갑자기 역정을 내시는지. 그러니까 아니, 저거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 애들 럭셔리 쪽은 그러면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 좋아질 때 SK2는 썼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설화수 같은 건 먹히는 거야 지금? 안 먹혀? 먹히는 브랜드인데 이제 제품의 그 대표 제품의 윤조 에센스가 10만 원 초반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덜 럭셔리했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최근에 자음색 라인으로 조금 더 레벨업을 해서 그쪽을 많이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화장품 회사가 뒤에 이제 프로야를 적어놓은 걸 보니까 국내 화장품이 이제 자기 오리나 연구원 생각에는 이렇게
아주 강할 것 같지는 않다는 뜻인가요? 제가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비용을 많이 줄여놨다 보니까 트레이딩 정도로 고정 보시면 트레이딩이면 뭐.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근데 확실히 작년 4분기 때 해놓은 작업들이 성과를 보여준 게 나타났다 보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을 올해 좀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한 방향성. 원래는 우리가 기술력이 있어서 네. 중국의 뭐 우리나라의 소위 뭐 코스맥스나 이런 회사들이 코스맥스가 가 있어요 중국에. 지금 코스메스 콜라 다 있어요. 네. 콜라 다 네, 있잖아요. 여기서 그 회사들은 라이선스 생산을 해줘서 돈을 많이 벌 거라 했는데 네네. 그런 업체들도 중국에 많이 생겼어요. 홍마와 ODM, OEM도 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회사도 별로겠네? 생산 비중도 많이 늘렸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ODM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뒷단에 말씀드리겠지만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중국도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저희 대비 한 4배 많거든요. 그래서 고객사가 사실 대형 고객사 거를 한꺼번에 많이 생산해야지 마진이 훨씬 좋을 텐데, 고객사가 되게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 공정당 효율이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마진 압박이 있을 수. 난 계속 이 질문을 왜 하는 거냐면 근데 우리가 이 자료 보니까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 뭐가 좋아지나가 네. 우리가 최종 결론을 찾는 그렇죠. 건데 리오프닝 돼도 화장품은 별 볼 일 없겠네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담백하게 그 비용을 줄여놓은 회사들 위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모레퍼시픽 정도. 인 거고 사실 뉴스 플로우가 잘 나오면 항상 같이 움직이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보니까. 옛날에는 관광객이 나타나. 중국 사람들이 우리 동네, 내가 사는 동네는 중국 사람들 나타나는 동네여가지고 걱정인데 나타나가지고 막 화장품 사러 다니고 안 그러겠네요. 요새 안 그래요. 네. 앞으로도 안 그러겠네? 앞으로도 그럴 공사는 매우 작다고. 그럼 보고 별로 돼 있습니다. 화장품은. 그게 근데 이 자료의 이런 맥락 거죠. 따르면, 이런 거죠. 중국의 기분 소비를 나빠하는 안 표정 하다가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 방송인데 화장품. 그러니까 소비를 올해 작년에 10,000원 쓰다가 올해는 10만 원 쓸 거 아니에요. 화장품을 많이 살 거 아니에요. 일단은 큐가 거기에 된다. 아모레 LG가 이렇게 묻어 있다는 거죠. 묻어 있는 건 너무 약하거든. 근데 아까 오케이. 네. 영어 쓰니까 네, 아주- 언더스탠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원시원하게 물어보시네요 이제. 뭐라 내가 뭐 굳이 뭐 타사 자료도 얘기할 거야 이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R&D 투자도 늘어나고 중국 브랜드들 품질이 올라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편화인데 저희가 계속 이제 파편화 말씀드리는 게 시장은 뭐 성장이 하이 싱글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 봤을 때 근데 이제 그걸 나눠 먹어야 되는 몫이 브랜드가 많아지니까 계속 작아지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계속 어려워하는 지점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에 지금 2021년도 8월 달 기준으로 브랜드가 87,000개가 있고요.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시장이 훨씬 더 크니까 당연히 더 많은 거는 맞는데 근데 시장 대비도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비 시장 규모는 3배가 큰데 브랜드 개수는 4배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더 쪼개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는 다들 중국에서 다들 리오프닝 하니까 화장품 많이 쓰지 않겠냐?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브랜드가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더 경쟁이 심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리테일 다 보니까 저 네. 파편화라는 거는 화장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모든 거에 다 그러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작년에 백화점 매출 1등한 데가 신세계 강남점이었어요. 항상 1등이잖아요. 네, 2.8조 원 기록을 했는데 작년 무신사 거래액이 3조 원 기록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분사에서 뭐 사요? 나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이제 이런 분들이 안 사시고요. 어. 이런 분들은 사시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섬 쇼핑몰 안 되는 거 보면서 그죠. 한섬이 옛날에 코엑스에서 전람회 막그 전람회? 박람회? 전람회가 그룹 이름이죠. 네. 김광진 기억했습니다. 콘서트 한다는데. 여튼 김광진 콘서트. 네, 콘서트 하신다고 페이스북에 편지라는 노래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저는 동경소녀 알아요. 아 그래. 하여튼 그 미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인사가 그 정도로 더 크다는 거야. 그렇죠. 이건 되게 의미가 있는 지점인 게 이제 백화점은 백화점 매출에서 식품도 있고 이제 의류가 비중이 높긴 하지만 뭐 식품, 명품 뭐 이런 것들 다 섞여 있는 그런 매출액인데 무신사는 거래액에서 거의 90%가 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패션을 소비하는 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거의 넘어갔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치인 거죠. 백화점 1등을 무신사라는 회사가 제쳤다라는 거는 제가 저번에 오리나영관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 플랫폼 주식들을 우리가 이제 매크로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맨날
금리가 올라왔으니까 플랫폼 기업이 안 될 거다. 뭐 이런 논리로 지금 1년째 울고먹고 있는데 실제 플랫폼 기업들의 비즈니스 영역을 봤더니 다시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죠. 아, 그죠. 그러니까 정말 나도 전에는 뭐 시켜 먹으면 이렇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치킨 시켜 먹으면 짜증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배달비를.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게 너무나 당연시 되고 심지어 저번에 우리 애가 아빠 제가 뭐 시켜 먹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뭐 정리를 해주라고. 주로 뭘 먹었는데 내가 주로 뭘 드셨? 싫어요. 온갖 것을 다 시켜 먹고 있더라고. 근데 하여튼 이게 그런데 의료 시장도 화장품 아까 나는 관심이 중국은 그러니까 결국 화장품 기업도 굉장히 이런 플랫폼에 적응한 기업이 밸류를 더 받을 것 같은데 맞아요. 중국에 풀어야 하는 걸 받고 있는데 왜 우리 못하죠? 그게 이제 저희가 풀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체들 그 온라인 버티컬에서 저희가 뭐 옷은 무신사 에이블리 있고 그리고 뭐 음식 사 먹는 거는 스타컴 마켓컬리 뭐 쿠팡 프레시 있고 그다음 뭐 물티슈 휴지 사고 빨리 받아야 되는 거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있는데 그렇게 다 구별해서 하는 거야. 근데 화장품에서 내가 뭘 사야 된다라고 그러네. 봤을 때 딱 1등으로 와닿는 회사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올리브영 있긴 한데 올리브영 MAU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이제 MAU가 화해라는 앱이거든요. 근데 화해는 화장품 성분 분석해주는 그런 정보 공유 앱이에요. 그래서 제가 검색하면은 이 화장품 안에 성분이 이런 것들 들어있는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서 이런 거는 쓰시면 뭐 안 좋고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그런 위키피디아 같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화장품 온라인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그 시장을 지금 압도적으로 먹은 회사는 없다라는 우리나라에 거예요. 없네요. 네, 아직 없어요. 그래서 뷰티컬리가 나온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을 타겟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올리브영도 상장을 할 거니까 좀 긴 호흡에서 봤을 때에는 올리브영 방향도 어쨌든 지금 랄라블라도 그렇고 롭스도 그렇고 랄라블라. 다들 손 들고 나갔으니까. 랄라블라 처음에 너무 이상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근데 익숙해졌었는데 이제 접었어요. 그것도 접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대 앞에 있던 거 없어진 거구나. 그러면 다 닫았고요. 다 종료했다 보니까 이제 올리브영 사실상 독주 체제인데 여기도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다품종 소량으로 많이 가지고 제 브랜드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점포로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올리브영 좋던데. 근데 올리브영 세일하면은 배송이 진짜 늦게 와요. 가서 사니까 바로 우리가 드림하면 됩니다. 바로 드림 저는 바로 드림 생전 온라인으로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예. 아니 진짜로 이 화장품 같은 게 이제 중국 리오프닝은 확실한 모멘텀 같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2024년에 강력한 트렌드인데 뭘 사야겠냐고 뒤져보는 순간 갑자기 되게 잘 안 잡혀. 저 IT 제품들도 중국이 우리 거 안 쓰니까 그것도 안 되지. 네네. 화장품도 예전 같지 않지. 그쵸. 사람들이 다 FNF만 보는데 FN 주가가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 아닌가. 네. 우리나라 연구원이 이제 화장품 안 하니까 이제 올리브영 언제 상장해요, 근데? 일단은 지금 다 미뤄가지고 오아시스도 좀 철회해서 제가 봤을 때 뭐 올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올리브영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아, 네, 그래요? 여기 빨리 기분 나빠하지 말고. 네, 56페이지에 이거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자료이긴 한데 이제 왼쪽은 기초고 오른쪽 색종인데 그 음영 들어가 있는 게가 중국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노나가 아까 말씀드린 더마 화장품인데 사실 중국 더마라고 했을 때 섣불리 그렇게 뭔가 좀 효능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보통 안 하는데 이제 중국의 제트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뭐 선입견이 없다라는 거고 프로야 지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히알루론산 베이스로 한 콰디라는 브랜드 여기 지금 8등에 올라가 있고 색조 쪽도 지금 보시면은 화시즈하고 애국소비 대표 주자 잘하고 있고요. 이 차이탕이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프로야 거예요. 프로야가 인수했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좀 레벨업 시키기도 했다. 보고 있어서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은 올해 이제 화장품 소비가 늘 수밖에 없는 시장이긴 한데 이제 과거랑 달라진 점은 온라인을 잘해야 되고 효능이 되게 좋아야 되고 그리고 중국에 이제 그 애국 소비가 있다 보니까 진짜로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해주는 업체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근데 그런 브랜드가 일단은 올해 다들 전략을 좀 바꾸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비용을 많이 개선을 시켜 나가지고 좀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오는 업체들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에는 일단 없고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마지막 질문. 생각해보니까 온라인화를 시도하는 게 뷰티컬리가 있잖아요. 네.
광고도 안 나오던데 이제 뷰티컬리. 제니도 안 보이고. 끝나서 그럴 거예요, 제니의 계약. 계약이? 예. 아니, 그럼 몇 개월 계약을 동안 몇 하는 개월밖에 거. 안 한 네, 거야? 저희 그렇게 들었어요. 야, 그렇게 비싸구나, 제니 계약금이. 그렇대요. 그럼 그거는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여요? 일단 아니, 온라인화가 된다면 하여튼 컬리는 그 시도를 한 거잖아요. 시도를 했죠. 네, 그리고 지금 설화수나 또 에르메스 뷰티나 이렇게 올리브영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백화점에 입점된 브랜드들 위주로 많이 갖다 놨다 보니까 뷰티컬리에서? 네, 그런 브랜드들을 오.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가격 할인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기는 한 것 같은데 많이 좋아요? 잘 돼요? 많이 좀 이렇게 싸게 하나 봐요. 그래서 저도 아직 사진 않았는데 왜냐면 굳이 새벽에 화장품을 받아야 될 이유는 저는 딱히 없어서 뷰티컬리 새벽에 주는 거예요? 새벽 배송을 오니까 야, 굳이 뭐. 저는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쇼핑이라는 게 가서 고르면 재밌고 여행 가기 전에도 여행을 가기 전이 즐겁지 맞아요. 가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즐겁나요? 근데 맞아요. 온라인화 되고 있지만 화장품 같은 것도 그러지 않을까? 어떻게 쇼핑하기 전에 고르고 가서 여기도 고르고? 들려보고 저기도 들려보고 그쵸. 근데 온라인이 결국에 제일 싸니까 그것들은 오프라인에서 젊은 세대는 무조건 하고, 싼 거로만 하는 거구나. 예, 검색해서 또 바로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네, 하시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의류 이제 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정리 드렸고 이어서 의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류는 파트 4, 54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첫 번째 페이지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가장 먼저 종식 선언을 한 이후에 작년에 큰 타격을 받은 그냥 약간 역사 같은 부분이고요. 이제 56페이지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중국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중국 의류 시장이 전 세계 1위 규모입니다. 저는 뭐 당연히 한 미국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1위로 올라선 지가 꽤 됐고요. 네. 상위 10개국을 보면은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독일 뭐 이렇게 있고 한국이 한 12위 정도 되는데 상위 10개국 내에서 비중을 봤을 때 중국이 32% 그리고 미국이 28% 해서 둘이 합쳐서만 전 세계 의류 시장의 60%를 담당하는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도 화장품이랑 비슷하게 아직 성장 여력이 좀 크다고 보는 게 아직 인당 의류 소비액은 훨씬 낮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한 30에서 50%에 불과한 수준이라서 아직 훨씬 성장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알고 이제 글로벌 패션 기업들이 다 중국에 막 들어가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 유니클로가 있어요. 일본 유니클로는 한 2017년 이때부터 해외 매출의 70% 이상을 이제 중화권에서 그래요? 네, 다 조달을 했었고 2020년에는 일본에 있는 매장 수보다 더 많이 중국에 매장을 열었고요. 도쿄 유니클로 매장 가보면 되게 네. 멋있는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렇게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좀 다른가요? 아니 유니클로 아닌가 또 실수한 거 아니야? 어디죠? 이게 뭐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옷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더라고. 아, 옷이요? 우와. 아닌가 유니클로 아니었나 또 실수했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거기 아니다라고. 하여튼 무슨 옷가게를 갔는데 막 그 옷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다가 야, 매장 참 특이하다 했는데 유니클로 아닌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예쁜 매장들도 만들고 중국에 이렇게 엄청나네요. 네, 유니클로가. 중국에도 많고 유럽에도 많고 뭐 미국에도 많고 한데 중국을 가장 이제 타깃으로 하고 있고 이제 목표하는 매장 개수가 3,000여 개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휠라가 중국에서 스포츠웨어로 1, 2위 하는 브랜드잖아요. 근데 휠라가 갖고 있는 매장 수가 한 2,000개 초반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유니클로도 굉장히 큰 꿈을 꾸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나 네. 봐요. 중국, 일본 거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유니클로를 속옷도 제일 낫지 않나요? 유니클로가? 네, 맞아요. 기본템을 사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이번에 영국 갔을 때 거기도 영국 갔었어요? 네, 영국 언제 갔었는데 갔었어요? 12월에 말에 갔었는데 비싸지 않아요 거기? 어때요 물가는? 물가 많이 비싸긴 했는데 그래도 영국 괜찮았어요. 어디 갔었어요? 런던이요. 친구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휴가 다녀왔어요. 혼자? 아니 친구랑 뭐 같이, 네. 개인적으로 묻는 갑자기 질문부터 아니 갑자기 언제? 영국이 언제 누구랑 누구랑 어디 이런 거. 영국이 비싸지 가고 않냐? 싶은데 네.
영국 한 번도 안 가봤구나. 정말요? 저도 처음. 근데 영국에 사는 애 진짜 비싸대요, 물가요. 비싸. 비싸, 그리고 비싸. 지금 유럽이 다 비싸져가지고 막 그치. 다른 데도 갔다 왔는데 다 비쌌어요. 영국 갔다 어디 갔다 왔는데?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렇게. 며칠 휴가 갔었는데 이렇게 갔다 오셨어요? 2주요. 2주 동안 자유여행으로? 네, 잘. 멋진데? 귀 빨개졌어. 왜? 너무 덥습니다. 왜 빨개지지? 진짜. 모르겠어요. 더워요. 야, 영어를 잘하니까. 아유, 아닙니다. 나는 우리 와이프를 한번 가볼까 했더니 미쳤어? 당신. 런던이요? 유럽이 그러니까 약간 프랑스 같은 데는 정말 좀 약간 정신 없잖아요. 도시가 네. 안 그런가? 좀 약간 진짜 둘이서 자유여행 가면 되게 위험하다 좀 생각. 힘들- 위험하고 이탈리아는 특히 새치기도 막 진짜 심하잖아요. 네, 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거기는. 친구분이 맞아요. 같이 간 친구가 좀 도둑 위험한 당했대요. 상황을 겪어가지고. 그 여자들한테 또 함부로 대하고 네. 이상해요. 그 남부 맞아요. 유럽 사람들. 그래서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목걸이를 막 맞아, 이걸 막 진짜로? 잡아서 그랬대요. 그래서 여기 다 멍들고. 경찰 또라이 아니야? 경찰도 왔고, 네, 야, 맞아. 진짜?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한 3일 차였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저는 사장님 보면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회사 잘리고 나면 뭐랄까 잘리면 뭐랄까 와이프한테 보내 한번 더 몸이 망가지기 전에 뭐 유럽에 가서 뭐 도시마다 한 달씩 살긴 해볼까 그랬더니 와이프가 가만히 날 쳐다보더니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유럽 수입이 생각보다 되게 좀 올드하잖아요. 네, 약간 뭐 오래된 유적들이 많다 보니까. 호텔도 진짜 후졌고. 네. 아, 미안해요. 하영아 영국 갔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영국 갔는데, 거기 이 이제 얘기 왜 했지? 그 리벤트 스트리트라고 아유. 그 완전 다 쇼핑 거리. 리젠트. 리젠트. 이렇게 리젠트. 네, 네. 거기에 막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도 되어 있고 하는데 어쨌든 좋았겠다, 거기에 진짜. 유니클로 네. 매장이 엄청 크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요? 네, 그래서 사람도 많이 다녀가지고 영국에서도 먹히는구나. 아, 정말 이 질문 하면 안 되는데 시간 뺏고 네.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한국에 런던에서 뭐가 그러니까- 제일 맛있었냐고요? 제일 맛있었던 게 뭐예요? 저 인도 음식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왜 원래 인도 사람들 많이 네, 살지만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되게 맛있었어요. 한국에서 먹은 것보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실망했고. 반응이. 인도 음식은 그렇게 막 뭔가 영국 사람들 특유로 먹는 거 있잖아요. 특유의 뭐 파이 종류, 고기 파이 같은 거 아, 파이 그리고 같은 그 뭐야 피시앤칩스 또 먹었는데 그거는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네. 다 우리나라가 더 저는 맛있다고 조금 들었거든요. 그냥 그랬어요. 영국은 그렇게 음식은 별로 기대는 안 하는 식. 누가 그때 한 달 살기 얘기했더니 독일 가서 좀 있었는데 맛있었냐 했더니 감장 소세지밖에 맞아, 없어. 감장 소세지. 와 진짜 진절머리 난다. 빵도 맛없는 빵 주고 맥주랑. 빵도 음식 얘기하다가 진짜 재밌는데 그러게요. 갑자기 막 다음에 음식료로 돌아올게요. 야, 음식료가 네. 레스토랑 업체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좀 해보고 싶은데 치폴레 우리나라 안 들어오나? 그러게요. 왜 안 들어? 치폴레 근데 제 알기로 광화문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치폴레? 네. 광화문에 무슨 치폴레가 우리나라 들어오질 않았는데 뭔 소리야 누가 이 사람 먹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분 진심이셔서 야 진짜 뭔 얘기 하는 거야? 고양이다. 위키피디아. 되게 비슷한 건가 아니면? 그건 아니야. 네. 그냥 멕시코 우리나라 브랜드예요. 그거는. 아 그런가요? 그 감은 거기 말하는 거죠. 그 SFC에 지하에 있는 거. 네, 지하에 있는 거. 쿠차라. 쿠차라. 아, 이 그거 사람이 진짜 쿠차라예요. 뭔 얘기 아, 하는 죄송합니다. 거야. 치폴레를 치폴레 비교하는 아니고요. 둘이 비슷하던데요. 네, 저 둘 다 비슷하게 먹어본 사람. 쿠차라는 스프가 맛있죠. 아, 갑자기? 네. 그래서 갑시다. 아, 네. 재밌으려고 억지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았어요. 왜냐면 영국 가서 쿠차라. 음식 맛있다고 하는 본 적이 없어. 진짜 네. 갔다 영국은 왔는데. 좀 진짜 스페인은 맛있더라고요. 스페인요? 네. 아,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나중에 네. 스페인이 재밌다 하더라고. 넘어갑시다. 네. 넘어가서요. 57페이지인데요. 영국 갈 때 거리에 있었다 그 얘기한 거죠. 오케이. 네. 그렇죠. 유니클로. 네. 네, 57페이지인데요. 이제 소비 여력도 중국인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제 1인당 GDP를 저희가 항상 이제 1만 달러 전후로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제 중국이 2000년에 이제 1,000달러 미만이었어요. 1인당 GDP가. 근데 20년 만에 10배로 이제 돌파를 하게 됐고, 이제 가처분 소득도 작년에 이제 증감률이 당연히 감소하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뭐 도농 간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 장 넘겨서 이것도 이제 화장품이랑 되게 비슷한 부분인데 이제 선택형 소비재로 당연히 소비가 넘어갈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 112번에 이제 중국 소매 판매의 비중 차트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 전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음식료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비중이 오히려 재밌네. 그쵸 오히려 늘어나는데 의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진 모습이고 진짜 돈 안 썼네. 옷이 네. 낡아가지고 갈아입어야겠다. 이제. 맞아요. 이제 집에서만 옷 입다 보니까 좀 안 산 것 같고 이게 정상화만 되더라도 당연히 의류, 신발, 화장품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발 맞아. 신발도 네. 이제 나가서 걸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 카테고리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이건 기존이랑 똑같아요. 스포츠, 럭셔리인데 둘 중에서 봤을 때는 럭셔리가 제일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스포츠고 그 다음이 일반 캐주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스포츠는 중국 정부가 이 산업 자체를 주요 장려 산업으로 지정을 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 이 산업 규모를 5조 위안으로 아예 딱 찍어놨고 이제 매년 국무원에서 관련 정책들을 발표를 해주고 있고요. 또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작년에 베이징 올림픽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빙설 운동들, 스키, 스케이팅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장 61페이지 봐주시면은 제가 적해보는 부분이 이제 스포츠웨어가 일상화되는 부분인데 가장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살면서 사실. 룰루레몬이라고 이태원에 있는데 아, 네. 와, 그 매장이 그렇게 큰데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그쵸. 그거 엄청 비싼데. 진짜 비싸요. 룰루레몬이 진짜 비싸요, 비싼데 비싸요. 레깅스 하나에 10만 원 넘어. 네. 난 내가 안 사봤어요. 내가 레깅스를 입겠어요. 하여튼 그랬단 말이야. 우리 와이프는 비싼 걸 이렇게 사 입는 말이야. 룰루레몬 비싸요. 근데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근데 매장 건물 자체가 룰루레몬이 엄청 크죠. 네. 네. 거기가 딴 데였었는데 코로나 때 공실이었다가 그게 들어간 것 같아요. 난 뭐냐 들어간 건 아니고 빨리 사고 나온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로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늦었냐. 기다렸다고 하더라고. 줄 사람 너무 서서 많아.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이거 잘 되는구나. 네, 근데 비싼 데였구나. 우리나라 OEM 룰루레몬 많이 하는 데 어디죠? 영업무역이 합니다. 영업무역에? 그런 걸 해줘야지. 지금 영업무역은 어때요? 영업무역 요즘 괜찮죠. 요즘 좋아요. 어제 그 미국 재고 데이터 나왔는데 그게 좀 많이 빠지게 나와가지고 12월께 어제 한세랑 영원이랑 이제 OEM들 다 주가가 잘렸어. 재고가 소진이 많이 됐다. 나중에 그것도 한번 다뤄줘요. 그러면 오늘 네,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국도 룰루레몬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뭐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약간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점차 시간이 지나면 그쪽도 이런 럭셔리 스포츠웨어 선호하게 될 것 같고 지금은 완전히 그거예요. 그 정말 스포츠웨어. 예를 들면은 중국의 안타스포츠, 리닝 같은 전혀 모르겠어. 그 약간 저희 80년대 그런 추리닝 네. 있죠? 이름이 비닐 같은 걸로 된 거. 정말? 네. 근데 그게 안타 아까 이 스포츠 말하면 웃기지도 않을 것 같아서 안 했어. 웃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옷 얘기하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나서 웃었어요. 쭈그사도 옛날에 옷도 안 입었었어요. 여름에 가면. 진짜 상해를 갔는데 사람들이 위톡을 다 벗고 있고 옷도 안 입고. 아, 옷을 안 입었다. 아, 이제- 더워가지고요. 그러니까 더우면 사람들은 러닝구 하나 입고서 입고 그랬어요. 베이징 비키니. 그러니까 네, 중국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네. 옷을 좀 사 입긴 해야지. 머리도 안 감고 막 진짜 중국 사람들 더럽고 냄새 나고 진짜. 너무. 아니 그렇지 않나? 이제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는데. 그죠, 그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도요.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인지 몰라도 옛날에 그 목욕탕 가서 목욕했던 거예요. 집에 뜨거운 물 안 나온 집이 많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살 수 없잖아요. 매일 샤워를 못 한다는 맞아요, 거는. 맞아요. 솔직히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한 2주에 한 번씩 가서 목욕하고 그랬대. 이 얘기 갖고 저번에 이제 우리가 부부동반 모임이 있어서 엄청 재밌게 웃었었는데 옛날에 그 초등학교에서 그랬을 때 근데 그 선생님이 씻고 오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서울 시내 가정통신문에. 아니, 뭐 예를 들어 씻고 와라. 씻고 와라. 여자애들. 여기서 그 얘기는 다 못하겠다. 할 때, 근데, 내가, 야, 우리 와이프는, 당신은 사립초등학교 나왔으니까 모르지? 공립은 그랬어. 말하더라고. 사립초등학교 나오셨구나. 생각보다 귀하게 자랐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내가 이게 막 자란 것 같지만, 귀한 집 막내 아들이셨네요. 제 표정이 굉장히 썩소하면서, 넘어갑시다. 이렇게 뭔 얘기하는지 까먹겠다. 빨리 그럼 하자. 비닐로 네, 재질했고요. 그렇네요. 네, 트레이닝복에 지금 아직 묻혀있다.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되게 인기가 많은 게 이것도 거차온데요. 애국소비. 그 리닝이 제일 대표적인데 그 옷에다가 딱 중국 이렇게 한자로 진짜 최악이다. 중국 이렇게 아니면은 국기를 이렇게 빨간 국기를
근데 그게 대표적인 인기 브랜드 하더라고요. 그럼 사진을 좀 이상해? 넣어주세요. 여기. 네. 앞으로 넣겠습니다. 네. 그다음 네. 이제 럭셔리인가요? 맞아요. 그 다음이 럭셔리고, 사실 올해 이제 럭셔리 시장 성장은 중국이 이끌 것 같아요. 네, 원래도 이제 한 1, 2위 다투면서 이제 선두주자가 되냐 마냐 막 이 정도 상태였는데, 작년에 좀 타격을 받으면서 전체 중국 매출이 한 10%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중으로 따져보면은 2019년에 중국 명품 소비가 전 세계의 33%였다면 작년에 17% 수준으로 거의 반 정도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회복만 돼도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유럽으로 다시 쇼핑을 여행하러 가겠죠. 이제 뭐 파리나 밀라노나 뭐 영국이나 이렇게 가서 좀 사올 거고, 그리고 지금 가격이 코로나 기간 동안 럭셔리 제품이 다 엄청 많이 1년에도 몇 번씩 올랐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그렇게 가격 저항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사고 싶었던 걸 살 것 같고, 그리고 뭐 부유층이 뭐 자산의 35%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자료도 있는데, 이들은 뭐 경기 침체가 오든 뭐 지금 금리 올라가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이걸 소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명품 첫 구매자들의 40%가 25살 이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Z세대가 점점 막 올라오고 있고, 또 뒤에 뭐 자료도 있는데요. 그림 127번에 명품 소비를 그럼 어느 자원으로 하냐라고 했더니 이제 개인 소득으로 한다고 한 사람이 4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력도 진짜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관련되는 게 우리나라 연구원 문자하고 바쁜데. 아니요. 그 백화점 가봤더니 잘 사지도 않지만 하여튼 백화점 가보면 명품에 줄이 없어졌더라고. 시내 백화점이. 예. 그래서 내가 가서 물었지 또. 마치 내가 멋있게 사준 것 같다. 그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지돈 갖고 사러 간 건데 난 옆에 참관했던 건데 중국 사람들 안 오니까 이게 그것도 영향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맞아요. 중국 사람들이 오면 백화점 매출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건가? 명품 쪽에서? 그럴 거는 너무 오버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은 별로- 지금 우리나라 그냥 백화점 자체로만 봤을 때에는 올해 명품이 한 자릿수밖에 성장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들도 없고 중국인들이 지금. 오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가 조금 더 올라갈 거고, 롯데백화점 명동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2012년도 열 때 같은 경우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한 10%밖에 안 됐는데 이제 한창 중국인들 많이 왔을 때 있잖아요. 14, 15년. 그거밖에 안 됐어요? 아니 그때는 30%까지 올라왔거든요. 음. 그래서 과거처럼 돌아간다고 치면은 좀 견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관광 들어올 거 아니야? 이제 들어오겠죠. 좀 있으면. 네, 근데 사실 마진에는 도움 안 되겠죠. 명품. 말지는 도움 안 돼. 네, 명품 마진 별로 안 좋으니까. 그것도 백화점이나 어떻게든지 뭔가 좀 근데 이제 건수- 백화점 건수가- 업체들이 면세 같이 하니까 어. 면세가 또 좋아지는 거는 또 리오프닝이랑 같이 연결되다 보니. 근데 진짜 이제 궁금한 거는 종목이죠. 이 종목이 아니라 궁금한 게 아니라 네. 주변에서 제일 짜증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FNF인가요? 왜냐하면 아. 애널리스트들은 다들 페이지 보면 그쵸. 워낙 숫자가 애널리스트는 다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정말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유가 뭔지. 그리고 메이저들은 이걸 들고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오히려 이거 할 바에는 영업력 하는 게 나은 건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뭐 의견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말하기 곤란한 거면 안 해도 되고, FNF는 아마 봐봐 이게 주가 열한데. 옆집 뭐야 올라와가지고 옆으로 거의 아무 작년에 변화도 홍보했죠. 없어요. 네. 근데 그 동기간 동안에 회사에 거기 키고 올라오고 있다. 야, 갑자기 무슨 사이버 애널처럼 근데 숫자가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좋죠. 그리고 저 주가가. 그리고 또 궁금한 건 또 뭐냐면 아니 포기일성도. 왜냐면 우리 엔트 기업이 엄청 좋았잖아요. 네. 블랙핑크 파리 공연 봤어요? 아니요. 난리 났던데. 진짜 애국심이 생길 정도로 맞아요. 놀라워요. 블랙핑크는 노래를 라이브로 멋지게 하기 때문에 나보러 고만 좀 보라고 하더라도 나도 블랙핑크 팬인데 그런 쪽에 브랜드가 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런 브랜드 비슷하게 갖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FNF 아닌가? 중국에서? 맞아요. 만약 중국에 리오프닝 되면 정말 많이 살 건지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MLB 같은 거는 완전히 다른 걸로 내가 뭐 저희 그런 느낌이 그런 블랙핑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다들 뽕에 멋있다 해가지고 FNF 주주가 되고 나면
후회를 하는 거지 그때부터. 뭐 이런 주식이 다 있어. 이런 게. 그래서 정도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이걸 볼 거예요. 오지구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회사가 좋고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좋은 건 뭔데 지금 뭐 어떤 분위기는 어떻고 얘기했죠. 일단 MLB가 중국에서 인기 많은 거는 그냥 뭐 그들이 이걸 한국 브랜드라거나 아니면 MLB가 이제 미국에서 갖고 온 거니까 라이센스로. 다 알아요 이제. 그거는. 아, 그래요? 모르는 사람 없어.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뻐서 사는 건데. 그렇지. 어, 야구도 안 하는 얘들이 그쵸. 농구도 안 하는 중배들이 쓰는 거는 그렇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주가 흐름이 21년도 분할 상장해가지고 이때는 그냥 의류 업체들이 다 싹 다 그치. 좋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간 건데 작년에는 일단 의류 전체적으로 센티가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FNF한테는 약간 발목을 잡았던 그쵸. 거죠. 그래서 섹터 매니저가 아니신 분들은 그냥 이거 중국 이러면 그냥 안 보신 거죠. 이게 성장률이 아무리 잘 나와도. 그래서 이제 저는 올해는 이제 중국도 리오프닝 되고 뭔가 이제 중국의 의류가 당연히 소비가 늘 건데 그 중에서 한국 브랜드 중에서 수혜 볼 수 있을 만한 게 진짜 FNF밖에 없거든요. 다들 네. 그 얘기를 하지. 네. 네. 뭐가 문제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왜 반응이 없을까? 아직까지 뭐 실적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게 실적은 없어서 좋던데요? 그런 거 아닐까요? 실적은 좋은데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실적을 보여줬다니 작년에 숫자로 보면은 이 정도면 좋은 거 그거 아닌가? 그게 뭔가 리오프닝에 대한 거는 아직 없으니까 그런 거 헷갈리는 아닐까요? 게 여기서 확 좋아질 건지가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이 아,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올해 아니, 네. 미안해요. 이게 얘기해줘도 아닙니다. 돼. 혼자서 근데 이거 이렇게 저도 참 고민이긴 해가지고 네. 그 고민을 얘기해줘요. 무슨 고민? 이 혼자서 무슨 고민인데? 왜 안 가는지 네. 그건 닥치직을 말해줘야지. 왜 안 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이럴 때는 그냥 편하게 그냥. 편하게 어. 우선은 뭐 섹터 보시는 분들은 다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치. 종목이고 왜냐면 이게 의류 중에서 시총도 1위인데 혼자 5조가 넘거든요. 그 시총이 적지가 않더라고. 네. 2위가 휠라인데 휠라가 2조 조금 넘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걸 놓치면 이제 너무 비중이 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조심스럽지만은 얘기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생각난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매출이 이렇게 그치. 느는데 지금 10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싼데. 그러니까 화장품보다 싸 많이 보이고, 벌어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리오프닝 했을 때 여행주부터 온갖 얘기를 하지만 숫자가 나오는 정말 드문 케이스의 기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숫자 보는 애들은 이거를 좋아하고 다 사놔요, 보통. 근데 사놨던 것들이 웬만하면 요새 다 좋은데 혼자 안 맞아요.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딴 게 있나 하는 질문들을 할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건 없잖아요. 지금도 좋은 그런 건 상황이죠. 없죠. 네, 없어요. 그 사실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시총이 절대 적은 회사가 아닙니다. 이게 포트 상으로도 절대 이게 놓기가 쉽지 않고 실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옆에 있지만 리오프닝 해가지고 이제 면세점 기업을 사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 사실. 화장품도 살 게 없는 데다가 근데 주가 빠지는 않지만 이게 왜 좀 더 그 소위 부상이 안 될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길래 뭐 오리지널 연구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한번 잠깐 얘기를 해주면 숫자는 계속 좋아져요? 네. 숫자를 좀 숫자는 적어보가 좋아지는 중요한 게 것 같은데. 올해 중국에서만 버는 매출액이 제가 한 5,800억 원, 아니 8,400억 원 추정해놨는데 지금 다른 이렇게 보니까는 1조까지도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 근데 이게 성장률로 봤을 때 제가 추정치가 45%인데 야, 이게 이런 회사가 없거든요. 원래 없어. 없어요. 40%가 없어. 나오냐? 없어요. 멀티플 10배잖아. 네, 멀티피 10배 너무 바닥 싸고 중국 사람들이 안 쓰게 될 가능성은 이거를. 혹시 그런 게 있나?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직도 그냥 매장을 막 늘려나가는 시기인 거라서 그러니까 저번에 내가 알기로도 중국에는 매장이 증가하면 늘리는 만큼 계산 매출이 늘지 않을까 맞아. 이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화장품이 딱 그랬거든요. 그러다 안 됐었어? 네. 어떻게 됐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살아서 갈까요? 이제 뭐 아직까지는 뭐 IT는 이게 뭐 감성이 들어간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 걸 넘어갈 수 있지만 화장품은 이게 이 메이드 인 프랑스랑 그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감석의 영역이라서 중국 브랜드들이 올라올 수 없다라고 했었었는데 그래서 중국 매장 되게 많이 늘렸었는데 지금 다 닫고 그치. 네, 다 넘어갔죠. 그 가능성을 사람들이 걱정하는 걸 그런 수도 것 있고. 같아요. 음. 네, 이 두 번째는 MLB라는 네. MLB 외에 다른 브랜드도 그죠. 있어요. 중국에요? 네,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같은 거 그냥 막 하나요? 디스커버리는 한국에만 있고요. 그러니까 그 MLB 외에는 안 먹히죠. 듀베티카라고 네, 아, 지금은 듀베티카. 그렇긴 하죠. 네. 헤딩 브랜드. 네. 그냥 사실 나도 오리나 연구원이랑 같이 하니까 이런 게 재밌는 건데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 지금. 그죠.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우리 섹터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를 얘기해주면 되게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화장품과 좀 다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네, 저는 뭐 다르지 않을까요? 내가 다그치는 거 싫어요? 이렇게 막 아니, 그건 아닌데. 완전 이 나쁜 아저씨가 괴롭히듯 모두가 이제 느낌이 아니에요. 좀 싫어. 아, 근데 뭔가 FNF 글쎄요, 이 MLB가 뭐 이제 MLB 하나밖에 브랜드력을 없잖아. 중국애들이 먹히는 게. 그러니까 그렇죠. 네. 중국애들이 언제까지 MLB만 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얘가 MLB 외에도 뭔가 다른 뭐 그러니까 MLB가 아니라 FNF를 좋아하는 거면 편하겠다는 거지. 이제 MLB가 아니라 그냥 뭐가 나오든지 다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MLB 하나라면 네. 뭐 이런 네. 거를 그죠. 아저씨들끼리 모여가지고 그죠. 패션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죠. 모여가지고 혹시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숫자가 설명이 안 돼서 이거는 이제 듣는 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성장이 저 정도 나오는데 멀티플 저거밖에 안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죠. 거지. 네. 저거는 드문 성장주인데 왜 밸류를 저거밖에 못 받지? 저거밖에 없지. 다른 문제가 있나? 똑같은 질문을 받을 거예요, 우주 연구가.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뭔가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장에서 아직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니까 분기에 실적 나오는 순간 바뀔 것이다. 분기에 실적 나오면 올해 오지 연구만대로 위로 칠 것이다, 이제. 그래서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 힘들이 있어서. 네. 그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사실 또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구심은 중국을 안 믿거든요. 중국의 소비를. 중국 사람들의 소비는 외사에 우리한테 좀 옛날에 오지연구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이거 잘 이러면 안 되지만 현대차, 북경 현대차 다 갔다 왔어요, 한 번씩. 중국이 우리 현대차 얼마나 많이 샀었는데 택시가 다 북경 기차 뭐 이런 거였는데 어느 날 자동차 다 없어져 버렸어. 화장품 다 그러니까 LG 생건 후 다음 뭐 LG 생건 없잖아요. 다 없어졌잖아. 그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지금 그 트라우마예요. 그 맞아요. 트라우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거야. 보는 거는 나는 트라우마 같거든. 맞아. FNF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러고 맞아.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냥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당신 그 생각은 어떤? 자동차나 화장품은 뭔가 한국이니까 좀 더 품질이 더 좋고 뭔가 그런 한국 K 한류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MLB는 그냥 뭐 이 한국 거여서 사는 게 아니고 예뻐서 사는 거니까 좀 다르지 근데 않을까. 그거 아니에요? 런닝맨에서 모자 쓰는 것 때문에 유행해가지고 처음 여기가 시작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런닝맨 요새도 하나요? 안 봐가지고 저는 하기는 하긴 해요.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도 약간 연관이 있지 근데 않을까? 또 너무 그런 오래됐잖아요. 생각이 강하다가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올해 무슨 변화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매크로한 변화도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보일 거라는 거죠. 좀 있으면. 그러니까 누구나 투자자들은 그 생각을 한 거지. 아, 우리 시내 가는데 중국 사람들도 시끄럽게 떠들고 있고, 백화점 화장실에서 또 막 명품백을 몇 개씩 샀는데 트리니보다 아줌마들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혹시. 그렇게 됐을 때 뭘 살까를 고민하는 거지. 주식쟁이들은. 그러면 이제 옛날엔 편했어요. 화장품 사면 됐거든. 화장품이나 면세점 사면 됐었어.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거지. 이거는 약간 뭔가 기스난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말했던 파편화되다 보니까 뭔가 확 상품도 안 나오는데 맞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 눈에는 다 이거가 띈 거지 지금 사실은. 아,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뭔가 매출 성장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여름쯤에 우리 주변에 중국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내 포트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될까? 이 고민은 다 하고 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만약 주도주로 나서면 시총이 크기 때문에 다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주가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된다면 이건 정말 옛날 트라우마의 재현이 맞아요. 있지. 네. 그래서 오히려 면세가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어쨌든 그래서 면세를 면세도 사니까. 신세계 나는 좋아 보이는데 그냥 호텔 신라 해야 된다. 호텔 신라가 더 편하죠. 그냥 편하다는 거지. 네. 퓨어하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호텔 신라 하나만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오프닝 되면 옛날 스타일로 하는 사람들은 다 화장품 얘기해요. 지금도. 옛날 스타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 들으면 기분 나빠할 텐데 막. 근데 나는 화장품은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자기 거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옛날 일본 게 이거였는데 이거 화장품은 그리고 완전히. 엄청난 제품은 아니거든. 그래서 요즘 그 고민이 커요. 오준이 형이 얘기해. 분명 악플 달린 것 같은데. 아니. 저 아저씨 완전 오늘 왜 이렇게 혼자서 신나가지고 떠드냐. 아니 오늘 되게 건설적인 토론을 네. 하고 있던 건설적인. 이런 네. 말 해주는 곳은 네.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안 해? 왜냐면 아저씨들 제일 모여서 고민하는 지점이 아니, 진짜 네. 당신한테 정확히 할게. 그렇게 이상한 아저씨들 아니고 나는 주식줄 다 여행 인사인데 애플 갖고 성토대 열렸었어. 성토 대회.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저 무슨 문제인데 애널리스트들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왜 주가가 안 이런지를. 되는지. 다 똑같은 앵무새처럼 얘기해야 돼. 뭐냐면 중국 올해 매출 좋아져요. 이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왜 화들이 나 있냐. 다른 거 오르는데 지네들 거 안 오르는 거 화가 나. 내가 봤을 때는 별거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래서 그걸 좀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정도. 갑자기 말해놓고서 괜히 썰렁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그래? 네, 이게 중요한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아,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하고. 다들 화장품에 질려버렸거든.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는데 이게 우리나라 브랜드로 딱 맞아 떨어져서 꽂히는 데가 별로 안 보인다는 안 보여. 게. 편화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이 옆에서 뭐 하면 중국이 올해 좋아진다. 이 자료도 결국 기획했던 건 그 내용인데 그죠. 매출을 한다 그러는데 IT도 안 되지. 자동차도 안 되지. 많이 하던 건 화장품이었는데 근데 이건 올 것 같아. 그렇게 중국 관광객 많이 올 것 같아. 그쵸. 결국은. 왜냐하면 오는 이유는 심플해. 가까워서. 음. 우리가 일본을 일본 좋아하는 같아서. 거는 맞아. 가까워서예요. 맞아. 그런 중국애들이 많이 올 텐데 걔네 뭐 살까? 그래서 그 고민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올리브영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올리브영 관심이 좀 가는 게 하여튼 일본 이번에도 이제 난 워낙 일본을 좋아하니까 와이프랑 애를 데리고 갔었는데 옛날처럼 음식도 맛이 없더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그냥 그런데 가면은 우리 정말 돈키호테는 맞아. 끝없이 맞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일본 가는 이유는 1시간 만이면 간다는 사실이거든. 난 중국 애들이 몰려들 것 같은데 결국은 그걸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아니 오늘 이 자료에 이제 월요일 날도 또 저기 또 녹음을 할 건데 막 은행 이런 거 들어있지만 핵심은 오늘 이 두 개거든. 맞아요. 여기서 답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지금 안 보이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아, 도대체 와봤자 우리한테 어드밴티지가 뭐가 있어? 이 질문에 답을 아무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리고 기대감에 지금 다 너무 반영이 됐고 주가가 이미 그래?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한 업체들이 보는 거는 2분기 넘어가야지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니까 1, 2분기 실적이 별로면 당분간 되게 그래, 재미없을 내 수 생각. 있어요. 숫자 찍히면 반응할 것 같긴 해요, 저는. FNF, 이번에는. 그치. 왜냐면 FNF가 숫자가 찍혔어. 그럼 저희 그로스를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알게 되겠지. 이거 40% 그로스다. 그러면 반응이 있지 않나? 그래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들었더니 왜 나는 영업무역이 계속 기억나지? 아, 룰루레몬. 룰루레몬. 룰레몬 바지를 신발 만나요. 회사들도 괜찮겠다. 신발들. 아까 신발 자료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요? 맞아요. 저 그래요? 신발 자료 조은혜 과장님이랑 합니다. 그렇구나. 은혜가 하면 무슨 종목 들어갈지 알겠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요. 하여튼 좀 제가 자유롭게 얘기해서 너무 불편스러워하지 않고 전 자연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프리 컨트리. 네. 이거는 왜 이렇게 이거 은혜가 사준 건데. 이거 은혜가 사줬어. 뭐 써있나요? 아니? 아, 네. 그냥 사인하라고 나한테 줬는데. 내가 오늘 놀랬던 게 아침에 커피 먹으러 사러 갔는데 조은혜 연구원이 앉아있는데 못 알아봤어요. 왜요? 너무 예뻐져가지고 결혼했거든요. 알고 계시라고. 결혼하면 맞아요.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연구원으로 그만합시다. 네. 시작하기가 얘기했나.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자료를 이제 유노스톡에 네 글자로 다 같이 요약을 하고 마치는 거. 네. 어떻게 처리하러 할까요?
오늘 제가 먼저 할게요. 갑자기 네. 하나가 생각나서. 룰레몬? 영혼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 아니다. 중국 귀환하려고 그랬는데. 아, 중국 귀환. 중국은 올해 성의하자는 건. 뭐? 괜찮다. 중국 확실히 귀환. 중국은 돌아올 것 같아요. 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주변에 중국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때 분명히 그때 올라가 있는 주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해놓으셔야 된다. 누구 할까요, 그다음에? 제가 할게요. 네. 네. 저는 푸푸 가자로 하겠습니다. 뭐라고? 푸푸 가자. 푸푸 가자. 무슨 말이에요? FNF 푸푸. 기니까요. 푸푸라고 푸푸라고 하거든요. 그러지 마. 맨날 왜요? 가자 먹는 않는데. 그래, FNF 푸푸 가자. 가자. 갈 때 됐다. 저는 이젠 진짜 할게요. 뭐가? 왜냐면 리오프닝을 진짜 맞아. 최근 몇 년 동안 지겹게 하다가 확진자 확 늘면 또 갑자기 아니다 하다가 정말 이제 마스크 벗고 그러니까. 중국도 끝났고 하다 보니까 이번엔 정말로 진짜다. 네, 이젠 진짜 이렇게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2시부터 또 회의해야 되는데. 네. 그럼 빠르게 마무리를 짓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없을 예정이지만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 제가 있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